이번 챕터에는 리눅스 커널하고 드라이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리눅스 투바즈 사진이고요. 이게 조금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눅스 커널은 우리가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변경하고요. 모디파이도 가능하고 배포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뭔가 라이센스 정책이 아주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 관련된 라이센스 정책이 우리는 GPL, LGPL, BSD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라이센스 정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오픈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리눅스 로고는 이렇게 그림인가요? 이렇게 로고를 많이 GNU 정책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마이크로칩 MPU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리눅스를 개발을 할 때 부트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타사나 일반적인 리눅스 부팅 과정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MPU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칩 MPU 안에 롱코드가 있고요. 이 롱코드는 그 이후에 부트 스텝으로 넘어가고 이 부트 스텝은 U부트 그리고 그 다음에 커널 그리고 이 커널은 그다음에 루트파 시스템을 마운트한 형태로 이렇게 부팅 과정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부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리눅스 구조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칩 리눅스도 일반적인 리눅스 구조와 소프트웨어 구조와 유사합니다. 크게 리눅스는 우리가 유저 스페이스 영역과 커널 스페이스 영역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하드웨어는 커널 스페이스 영역의 드라이버 단과 이렇게 통신할 거고요. 유저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커널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커널과 통신하는 형태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눅스 시스템이 통신하는 구조와 동일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리눅스 프로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프로세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동작을 합니다. 스레드나 태스크와는 약간 개념이 틀린 형태로 가는 거죠. 각각의 어떤 유니크한 프로세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눅스에서 이런 것들을 PID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빌드루트 시스템에서 저는 PS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세서의 어떤 아이디 그리고 현재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구동 중인지를 확인했는데요. PS 명령을 통해서 현재 구동 중인 PID와 구동 중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어떤 상속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상속된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 또 본인의 어떤 메모리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한 형태로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파일 시스템 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의 PROC라는 디렉토리로 마운트가 되고요. PROC FS 파일 시스템은 실제로 파일이 포함되지 않은 버추얼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닝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이 파일 시스템에서 정보를 담고 있고요. 다른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인터럽트라든지 IO 포트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이 파일 시스템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 I/O 운용으로도 억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이 이제 끝까지 부팅된 이후에도 이렇게 커널 파라미터를 커맨드 형태로 수동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PROC 파일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널을 빌드할 때 config underbar PROC underbar fs라는 이 파라미터 옵션에서 yes를 이용해 yes로 바꿔줌으로 해가지고 이 파일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스 디렉토리로 마운트가 되고요. 커널에서 유저 스페이스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영 중에 마찬가지로 커널 파라미터를 바꿀 수가 있고요. 커널 파라미터에서 config underbar sys fs라는 파라미터를 yes로 바꾸면서 바꿈을 해가지고 이 시스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버그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버그 파일 시스템은 디버그를 위해서 특별한 파일 시스템으로 램을 사용합니다. 정보 형태의 어떤 제약이 없고요. 이 디버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onfig 언더바 디버그 언더바 fs라는 파라미터를 커널에서 yes로 바꿔줌으로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을 수동으로 마운트할 때는 우리가 마운트 -t 옵션을 주고요. 해당되는 어떤 파일 시스템의 포맷 형태는 디버그 fs라는 옵션으로 이렇게 마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우리가 런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팅을 할 때 뭔가 런 레벨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눅스는 크게 이제 총 6가지 정도의 런 레벨 단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유닉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크게 4단계 혹은 3단계 정도의 어떤 부팅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눅스의 부팅 런 레벨은 5단계를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리눅스를 호스트로 인스톨하고 부팅을 하면 GUI, X 윈도우가 보통 뜨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부팅 단계가 5단계로 보통 우리가 보고요. 우리가 부팅을 하면서 메시지를 잘 보시면 네트워크 관련된 인터페이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운트되는 과정입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3단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할트 단계인 0단계, 우리가 리부트 단계인 6단계, 또 이렇게 런 레벨을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리눅스를 우리가 사용할 때 몇 가지 유용한 명령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message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부트로그 및 커널 메시지를 보기 위한 명령이고요. 실제로 타겟 보드 쪽에서 dmessage라는 명령을 입력을 해보시면은 커널 쪽에서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프린트 K 으로 이렇게 프린트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쭉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메시지에 해당되는 정보들은 우리가 커널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커널이 뜨면서 어떤 패닉이 뜬다든지 아니면 각종 드라이버가 마운트가 되고 뭔가 동작들을 일어나게 될 건데요. 그럴 때 dmessage라는 명령을 통해서 콘솔 쪽에서 입력을 하시면은 각종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정보들 어떤 수에 할당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페리페리한 정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제가 ps라는 명령을 이렇게 했는데요. ps라는 명령은 제가 ax라는 옵션을 줬습니다. ps라는 명령 자체는 우리가 윈도우 쪽에서 우리가 태스크 매니저와 아주 유사하고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할 때 우리는 ps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제가 타겟 보드 쪽에서 ps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타겟 보드 쪽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는지를 이렇게 쭉 확인을 했었고요. 보시면은 부팅이 된 이후에 꽤 많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뭔가 인입 과정에 해당되는 커널 이닛에 해당되는 뭐 프로세스가 하나 떠 있고요. 그리고 크레토 관련된 프로세스가 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도 하나가 떠 있네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IPv6라는 어떤 관련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프로세스가 현재 구동 중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이라는 명령인데요. 탑 같은 경우는 PS와 굉장히 유사한 명령입니다. 모든 러닝 중인 프로세스를 나열하고요. 1.5초마다 PS라는 명령하고는 약간 틀리게 이게 리플래시가 돼서 현재 뭐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PU 정보나 어떤 메모리 정보를 사용할 때 cat이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cat proc CPU info라는 명령으로 CPU info에 해당되는 어떤 텍스트 파일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은 이 CPU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메모리 인포 쪽을 디스플레이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 메모리가 리눅스 쪽에서 어떻게 메모리가 형성이 돼 있고 프리한 영역은 영역이고 얼마만큼의 사용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하고 df라는 명령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때 마운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마운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풀이라는 명령은 실제로 우리가 메모리가 얼마 정도 가능한지 이렇게 확인하는 명령이고요. EF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혹은 플래시가 얼마만큼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운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파일 시스템이 현재 마운트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구문들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PROC 밑에 인터럽트에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보시면은 현재 인터럽트가 어떤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